그래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 비준 동의는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발효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예, 이게 법제처의 지금 유권 해석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는 일단 평양 공동선언의 경우는 지난번에 그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도록 지금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출돼 있는 상태. 예.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평양 공동선언은 그 이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네.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법제처 판단이고요. 네. 또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도 이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는 사안은 보통 그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네.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것일 때 그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 선행 요건인 이 판문점 선언이 아직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 절차에 대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의 말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이렇게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알맹이에 해당하는 14선언은 정작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법제처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하고 정작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도 아직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부속 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입니까? 예.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은 이 법제처가 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너무 달랐다. 네. 판단이 너무 다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처의 우선 그 입장이 그 14 공동선언에서는 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는 이걸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또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에서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나온 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번에의 그 9월에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또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의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이 통과는 자칫하면은 그 법적 효력에 있어서 뭐 내지는 사실상의 어떤 행위를 한다,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효력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근거가 되는 줄기가 되는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해서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그 국회에 넘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의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아래 부속 합의에 대해서는 실행을 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